런던의 금융가, 그곳에서 꽤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55세의 윌리엄은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다. 고층 빌딩 숲 사이를 누비며 고액 연봉을 받는 그는 높은 직위와 사회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교회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아름다운 아내 캐서린과 함께 살고 있었다. 캐서린, 한때 미술교사였던 그녀는 이제 우아한 전업주부로서 자선활동에 열심이었다. 붉은 빛이 감도는 갈색 머리칼, 늘씬한 몸매, 그리고 고전적인 영국 여인의 기품을 지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윌리엄에게는 어느새 권태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다. 사교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주말이면 교회로 나가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그들의 침실은 더 이상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았다. 윌리엄은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짜릿한 자극을 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에서 에드워드를 만났다. 에드워드는 런던 중심가에서 고급 펍을 운영하는 50세의 남성으로 풍채 좋고 경험 많고 세상 물정에 밝아 보였다. 무엇보다 윌리엄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에드워드가 넌지시 던진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난 자극이 필요하지 않겠어? 부부관계에도 말이야. 에드워드는 윙크하며 윌리엄의 어깨를 툭 쳤다. 윌리엄은 처음엔 그저 농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에드워드의 말은 윌리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을 건드렸다. 윌리엄은 에드워드와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스와핑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윌리엄은 그 짜릿한 상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윌리엄은 아내 캐서린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캐서린은 처음엔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돼요, 윌리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윌리엄은 그런 캐서린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딱 한 번뿐이야, 캐서린.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야.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캐서린은 윌리엄의 집요함에,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호기심에 결국 마지못해 동의하고 말았다. 좋아요, 윌리엄. 하지만 정말 딱 한 번뿐이에요. 캐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엄은 뛸 듯이 기뻤다. 그는 곧바로 에드워드에게 연락했고, 에드워드는 모든 것을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올리비아와 그녀의 남편을 소개시켜주었다. 올리비아는 48세의 자유분방한 패션 디자이너로 금발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거침없는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윌리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재밌겠네요. 올리비아는 윌리엄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윌리엄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윌리엄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에드워드는 한 명 더 섭외해야 한다고 윌리엄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펍의 바텐더인 제임스를 35살의 제임스는 작가를 지망하는 청년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조용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윌리엄은 제임스를 보자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고 있었다. 며칠 후 윌리엄과 캐서린은 에드워드가 예약해둔 런던 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핑거푸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윌리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캐서린은 창백한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문 채 초조하게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얼마 후 에드워드와 올리비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뒤이어 제임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제임스는 캐서린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윌리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윌리엄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에드워드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윌리엄은 에드워드의 제안에 따라 올리비아와 함께, 캐서린은 에드워드, 제임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윌리엄은 올리비아의 적극적인 리드에 따라 어색하지만 새로운 감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올리비아는 노련하게 윌리엄을 자극했고 윌리엄은 낯선 쾌락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윌리엄은 옆에서 들려오는 캐서린의 신음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섰. 캐서린은 처음에는 굳어있는 듯했지만 에드워드와 제임스의 능숙한 손길에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 윌리엄은 캐서린의 낯선 모습에 질투심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서 신음하는 걸 보니 기분이 어때요? 올리비아가 윌리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가학적이었. 윌리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 그는 캐서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 윌리엄은 캐서린을 훔쳐보았다. 캐서린은 눈을 감고 에드워드와 제임스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신음하고 있었. 그녀의 얼굴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 그것은 질투심이었을까? 아니면 소유욕이었을까? 윌리엄은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그는 캐서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그들의 품에서 빼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일이었.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올리비아와의 행위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캐서린에게로 향해 있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들의 광란의 밤이 끝났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말없이 호텔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윌리엄은 캐서린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녀는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집에 도착하자 윌리엄은 조심스럽게 캐서린에게 물었다. 괜찮아, 캐서린? 캐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 나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 말을 듣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엄습했. 그날 밤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 어느 때보다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윌리엄은 캐서린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를 맡았. 그 향기는 윌리엄을 흥분시켰고 동시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캐서린은 윌리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 윌리엄은 캐서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 그날 이후 윌리엄과 캐서린의 관계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뭔가 달라져 있었.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 윌리엄은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 그는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질투심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 캐서린 역시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제임스의 손길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 그녀는 자신이 그런 쾌락을 느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쾌락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욕망도 느꼈.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다시 한번 스와핑을 제안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캐서린이 그날 밤의 일로 상처를 받았을까봐 두려웠. 하지만 캐서린은 윌리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먼저 입을 열었. 윌리엄, 나 그날 밤의 일이 자꾸 생각나요. 캐서린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윌리엄은 놀란 눈으로 캐서린을 바라보았. 나도 그래. 캐서린.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날 밤의 일이 잊히지 않.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 한번 해볼까? 윌리엄의 말에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윌리엄과 캐서린은 다시 한번 은밀하고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대담하고 더 격정적이었다. 윌리엄은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캐서린 역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욕망을 마음껏 발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스와핑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위험한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스와핑에 중독되어 있었다. 윌리엄은 여전히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지만 그 질투심은 이제 그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욱 흥분시켰다. 캐서린 역시 스와핑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은 스와핑을 통해 서로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냈고 그것을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이고 평온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즐겼다. 그들은 그 위험 속에서 진정한 쾌락을 찾았.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렇게 스와핑이라는 은밀하고 위험한 게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그 게임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 하지만 그들은 그 게임을 멈출 생각이 없었. 윌리엄은 이제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스와핑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캐서린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었. 그는 캐서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 캐서린 역시 윌리엄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 그녀는 윌리엄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했고 그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 그녀는 윌리엄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 두 사람은 스와핑을 통해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두운 면을 공유하며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 어느 날 밤,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은밀하게 제안했다. 캐서린, 우리 예전 그 호텔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 이번에 제임스만 부르는 거야. 캐서린은 윌리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묘한 흥분과 기대감으로 반짝였. 좋아요. 윌리엄은 캐서린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 그는 게임의 주체자가 되어 캐서린과 제임스의 관계를 조종하고 그 속에서 쾌락을 찾으려 했. 윌리엄은 제임스에게 연락했고 제임스는 흔쾌히 윌리엄의 제안을 수락했다. 윌리엄은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 그는 캐서린에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했고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왕처럼 호텔 방으로 들어섰. 제임스는 이미 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캐서린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윌리엄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 그는 캐서린과 제임스에게 샴페인을 따라주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 캐서린은 제임스에게 다가가 그의 뺨에 키스했다. 제임스는 캐서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 윌리엄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캐서린이 제임스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쾌락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 윌리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서린과 제임스에게 다가갔다. 이제 됐어. 윌리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제임스는 캐서린에게서 떨어져 윌리엄을 바라보았다. 윌리엄은 제임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경멸, 그리고 욕망을 읽을 수 있었. 나가! 윌리엄은 제임스에게 명령했다. 제임스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왜 그래? 윌리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캐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윌리엄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윌리엄은 캐서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를 거칠게 안았다. 그는 캐서린에게서 제임스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캐서린은 윌리엄의 품에 안겨. 그날 밤,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 어느 때보다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캐서린은 윌리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윌리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윌리엄은 캐서린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했.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욕망을 보았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날 이후 다시는 스와핑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평범한 부부로 돌아가려고 노력했.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갔. 윌리엄은 가끔씩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 그는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여전히 질투심과 흥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 캐서린 역시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제임스의 손길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 그녀는 자신이 그런 쾌락을 느꼈다는 사실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쾌락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욕망도 느꼈.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준 채 살아갔. 그들은 스와핑이라는 위험한 게임을 통해 서로의 어두운 면을 끄집어냈고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잡고 템스 강변을 거닐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말했. 캐서린은 윌리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윌리엄. 하지만 우리는 함께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응시하며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눈빛에 담았. 윌리엄은 캐서린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캐서린은 윌리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욕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들은 그 불안정함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 윌리엄은 더 이상 캐서린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캐서린이 자신만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 그는 캐서린이 자유롭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녀를 놓아주었. 캐서린 역시 더 이상 윌리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웠. 그녀는 윌리엄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 그들의 사랑은 예전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호롱불과 같았. 그들은 그 호롱불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걸어갔. 윌리엄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들은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고 그들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캐서린은 윌리엄의 품에 안겨 나지막이 속삭였다. 윌리엄,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있다는 걸. 윌리엄은 캐서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캐서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얄팍한 쾌락만을 좇으며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겠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상처와 욕망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다. 제임스는 호텔방을 나온 뒤 싸구려 위스키 한 병을 사들고 자신의 좁고 허름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술을 마시며 캐서린을 생각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매혹적인 몸짓,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눈빛. 제임스는 캐서린에게서 단순한 욕정 이상의 깊은 갈망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다. 제임스는 캐서린과 윌리엄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선택받은 자들이었다. 반면에 제임스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캐서린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제임스는 캐서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처지를 고백하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사랑을 구구절절히 써내려갔다. 며칠 후
제임스는 캐서린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캐서린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제임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했다고 썼. 하지만 그녀는 윌리엄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윌리엄을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썼다. 제임스는 캐서린의 편지를 읽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캐서린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제임스는 캐서린을 잊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고 그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캐서린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가끔씩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와의 짧았던 만남을 추억 속에 간직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잠시나마 비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제임스는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여 마침내 작은 문학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 그의 작품은 한 여인을 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었다.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제임스는 조금씩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우연히 서점에서 캐서린을 만났다. 캐서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제임스는 캐서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캐서린. 제임스가 말했다. 제임스, 잘 지냈어요? 캐서린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 소설 읽어보셨어요?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캐서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임스는 캐서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 고마워요, 캐서린. 제임스가 말했다. 당신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캐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요, 제임스. 캐서린도 잘 지내요. 제임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캐서린은 서점을 나섰고 제임스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임스는 캐서린과의 만남 이후 더욱 성숙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일에 그는 캐서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제임스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는 성공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어느 늦은 밤, 제임스는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캐서린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랐.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제임스는 캐서린을 자신의 뮤즈로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글로써 세상에 전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은 제임스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 그리고 제임스는 자신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가 캐서린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그는 캐서린에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 제임스는 창가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곁에는 그가 쓴 소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소설들은 모두 캐서린을 향한 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였. 제임스는 그 소설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캐서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는 캐서린이 자신의 소설을 읽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 비록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캐서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펜 끝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비록 슬프지만 진실했고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웠. 그 이야기는 제임스의 삶 그 자체였다.